오늘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첫 스승의 날인데요. 국민권익위가 학생 개인은 교사에게 종이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놔 논란입니다. 대구 지역 일선학교에서 사흘의 하루꼴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두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동물복지 공약으로 유기동물 해결과 동물복지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5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다죠? 네,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겠고 대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공기질도 무난하고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동해상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13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24도, 안동 22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 후반 후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면서 유기동물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유력 후보들이 처음으로 동물복지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유기동물 해결과 동물복지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근교에 있는 한 유기동물 보호소, 1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한 60대 부부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이 20년 가까이 사비를 들여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건 예산을 지원받는 보호소 대다수가 법적으로 열흘만 보호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입양 갈 수 있는 애까지 안락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최근 5년간 대구 지역에서 유기되는 동물은 대구시 추산으로 한 달 평균 350여 마리. 이 가운데 4마리 중 1마리 정도만 입양되고 대부분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게 현실입니다. 애견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공약하면서 이런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제발 중성화 수술하고 입양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또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고양이까지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에다 지역 여당 의원인 김부겸, 홍일학 의원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즉 반려동물 장례업,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 놀이터에 대한 사업을 대구시와 같이 하자는 제안서인데 본 내용은 대구시 수의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선을 통해 공론화된 동물복지 공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자들은 대부분 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통계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7월부터 1년 동안 고혈압 당뇨병 환자 84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한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는 경우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는 것보다 치료에 효과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다닐 때는 1만 명당 입원 환자 수가 69.5명으로 한 곳을 다니는 경우에 43.3명보다 많았습니다. 당뇨병의 경우는 차이가 더욱 커지는데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는 경우 459.7명으로 한 곳을 다닐 때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환자가 자꾸 옮겨 다니면은 누적된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없고 그 환자의 습관이라든지 습성, 그 시기 뭐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치료약을 꾸준히 처방받는 비율은 한 곳의 의료기관을 다니는 경우 고혈압 83.9%, 당뇨병 98.5%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찾아가기 쉬운 동네 병의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동네 병원, 가까이 있는 병원. 그래서 이제 자주 가볼 수 있는 병원이 좋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좋아요.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체 기준으로 고혈압과 당뇨 진료를 잘하는 의원의 비율이 대구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고혈압 진료의 경우 대구는 30.9%, 경북 33.7%로 전국 평균 28.1%보다 꽤 높았고 당뇨병은 대구 29%, 경북 22.3%로 역시 전국 평균 21.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만성질환 진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명성보다는 환자들이 쉽게 찾아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죠. 종이 카네이션으로라도 감사를 전하는 건 어떨까 싶으셨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마저도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놔 논란입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6살 손모 씨.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고사리 손으로 접은 색종이 카네이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못하게 됐습니다. 권익위가 학생 대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고 개별 학생은 종이꽃도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종이꽃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뒤집은 건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승의 날도 아이들이 그 감사함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까지 좀 박탈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어요. 그 외 복잡한 기준들도 많습니다. 학부모가 전학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위법입니다. 또 기간제와 유치원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방과 후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무관하고 어린이집이라도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 수행인사로 분류돼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스승의 날 행사를 축소하거나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부담이 생기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래서 이제 휴업을 해버리고 학교에서 예산으로 카네이션 구입해가지고 달아주고 그런 길미 자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편 대구 지역 일선학교에서는 사흘의 하루꼴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초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129건으로 이 가운데 한 건을 뺀 128건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습니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가 20건, 교사 성희롱이 7건, 폭행이 3건 등이었습니다. 또 대구시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의 상담 사례는 63건으로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이달 19일까지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 시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권 보호 주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4월에 개소한 교원 치유센터에서는 교권 보호 주간에 약 6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보호와 치유 원격 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이 교권 보호 배상 책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마지막 결전을 벌인 남해 노량해전 현장에 최근 이순신 순국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의 이종승 기자입니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남해 노량해전 현장입니다. 일본군의 총탄을 맞고 쓰러진 이순신 장군의 유해를 모신 긴 운구 행렬이 부하들의 호의 속에 묘지로 향합니다. 7년간의 두 차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순신은 거대한 동상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치른 전쟁을 테마로 한 역사공원은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입니다. 영화로 봤던 그 친숙함이 이제 이런 장소에 와서 직접 보니까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게. 승리한 전투였지만 영웅을 잃은 노량해전의 생생한 모습은 첨단 4D 영상으로 재현됩니다. 남해군은 9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280억 원을 투입해 8년 만에 순국공원을 준공했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의의를 새겨서 우리 전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해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노량해전의 조명연합군으로 참전해 이순신과 같은 날 숨진 덩자룡 장군 부조를 비롯해 명나라 수군 추모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추모를 명분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애완이설인 독일 마을에 이어 이순신 순국공원이 남해의 대표적인 역사 관광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울산 지역 특산품인 배와 단감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밀려드는 수입 과일로 인한 소비 감소가 원인으로 참다래와 블루베리 등이 대체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의 조창래 기자입니다. 4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과수원에 참다래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 지금은 꽃망울을 하나 둘씩 맺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감나무 과수원이었지만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7년 전 참다래 농사로 전환했습니다. 키는 감보다는 수익이 월등히 좋습니다. 좋고 또 일도 편하고 팔로도 좋고 그래서 제장통도 좋고 그래서 키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바로 옆 배 과수원도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참다래 농사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이 시장을 장악하며 국산 과일 소비가 줄면서 수익성도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 배 재배 농가는 지난 2000년 1,700여 개 농가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100여 개 농가로 급감했습니다. 배 재배 면적 역시 지난 2000년 1,560헥타르였지만 지난해에는 800여 헥타르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촌 지역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손이 많이 가는 배 재배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블루베리와 참다래 재배 면적이 해마다 늘어 현재 10만 제곱미터에 달한다며 이들 재배 농가에 각종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와 단감으로 대표되던 울산 지역 원예 농업이 고소득 작물 재배가 확대되며 품종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대구의 공설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이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대구 명복공원의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수유실과 카페테리아를 신설하는 한편 영정재단을 분산 설치하고 화장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도 새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하늘 우체통을 설치해 추모 공간을 활성화하고 실시간 안내 부스를 설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38.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 경북 지역의 청년 고용률은 40.7%로 전국에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0.8%포인트와 1.1%포인트씩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18년까지 완전 자립화를 요구하며 예산을 깎아왔던 대구 경북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첨복단지는 현재 15% 수준인 재정 자립도를 2019년에 38%, 2025년에는 55%까지 끌어올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2019년까지 2천억 원 정도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첨복단지 운영비를 지난해 50%, 올해는 30% 수준만 지원한 데 이어서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방침을 세워 첨복단지는 이제껏 필요 인력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대구 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구시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 사업, 한방산업 육성 등 대선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동으로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할매 할배의 날 전국 확산을 비롯해 관주도의 대구 경북 상생 협력 사업을 민간 주도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영남충청 유교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유교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문학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 인력 교류, 국학 자료와 출판물을 등 학술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전시, 전통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출판 인쇄 문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문을 연 대구 출판산업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지역 출판 인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는데 모집 인원은 20-30명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 아직 발간되지 않은 원고와 출판 기획안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편을 선정해 편당 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공기의 질도 무난하고 하늘도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는 동해상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한낮에도 큰 더위 없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3도입니다.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문경의 낮 기온은 21도, 구미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봉화와 의성은 5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